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정말 뭐, 상교 방향 만들어나게 심화시키는 건 정말 좋습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이 질문 많이 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생 수가 가장 많다라는데, 입시에서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시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3학기 시작되거든요. 그 대입이라는 게 왜 생활기록부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본인의 어떤 역량을 학과와 진로 연계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고1 때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심화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들 아싸도 황금 돼지들이라고 부르죠. 자, 2007년생이잖아요. 근데 2006년생은 봤더니 44만 8천 명이고요. 2008년생은 46만 5천 명인데, 2007년생은 무려 49만 3천 명으로 무려 2006년에 비해서 4만 5천 명이나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을수록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가 무엇도 고려해야 될까요? 재수생까지 고려한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우리 어머님, 그다음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처음부터 너무 긴장하거나 겁부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내신, 상대평가, 수능 영향력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준비 과정은 이제 필요합니다. 수시를 생각하면 진학 희망 전공과 전공 관련 과목을 일관되게 이수하면 좋지만 일단 우선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과목에서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이나 전공을 염두에 두고 생기부 방향을 그때 설정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과를 너무 명확하게 결정해서 개입도로 되지 않아서 입시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학과를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계열만 계열만 잡아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고1 때는 내신을 우선 최대한 챙기시고요. 생기부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활동과 진로 탐색으로 채워두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요? 아이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야. 그래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활동도 하고, 이 책도 읽어보고,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장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역량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진로 탐색 막 이것저것 했던 이런 거를 채워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적극적인 학생, 이 세 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활동 참여하고 내신 최단 처리를 내면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정말 뭐, 상교 방향 만들어나게 심화시키는 건 정말 좋습니다. 왜? 이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활동 경험이 많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동기를 잡아서 연계해서 심화시킬 소지가 많거든. 근데 아이가 그런 활동이 없으면 갑자기 쌍둥이가 고2, 고3 때 뭘 연계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를 분석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아.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고3 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떤 보고서라든지 기타 활동 아이가 하려고 하는데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아쉬운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 행특이 아쉽다. 그래서 행특에서도 어떤 문구만 돌아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 진로 탐색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생기부를 딱 보면 이런 생겨.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학생 정말 끼가 많네. 그게 느낌 딱 들어요. 그래서 뭐 호기심 충족하는 과정, 막 진로 탐색하는 과정 딱 보게 되면은, 이 학생 정말 끼가 많은 학생이구나라는, 왜 대학교는 끼 많은 학생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언제 정해야 될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고2 때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고2 때 갑자기 올라간 학생들은 그건 그렇게 좀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잡고 가능성 학과를 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이 고2 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고3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제 변동폭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등급에서 이제 내가 좀 대학교로 올릴 수 있는 그다음
그 장점과 좀 역량과 관심이 관련 깊은 전공 깊은 학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1 때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활동과 연계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나서 고2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를 구체화시키고 특히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을 최대한 어필할 어떤 주제, 아니 어떤 활동, 아니 어떤 보고서를 연계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최대한 개입성하고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을 최대한 어필해야 고3 때 진로 역량을 연결해서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로 역량이 2024학년도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는 대학교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학업 역량 발전하는 전공자 인성 네 가지였다라고 하면 지금 주요 뭐 연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어떻게 바꿨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무려 건국대는요, 진로 역량이 40% 평가하고 있어요. 더구나가 제가 입계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역량을 보여줬던 아이들이 소신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된 역량을 최대한 어필해야 그 역량과 진로 역량 고성 때 연계해서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가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많지가 않아요. 등급이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BC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거든. 본인의 진로와 연계성이 깊은 과목이라서 정성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균관대 역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정량평가를 합니다. 학교는 붙이는 거기서. 근데 정량평가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실수 절대 그게 범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 이런 실수 범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명확한 학과 한 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최소 3개 정도 연계할 학과는 좀 맞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1 때 내신이라는 거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1 때 내신 망쳤다고, 나 정시에 올인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정시를 내가 할지 안 할지는 보통 고2 1학기 내신을 고려하고 결정도 넣지 않고 심지어 고2 내신까지 고려하고 나서 정시 고려 넣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서 고려하실 것이 있어요. 내가 정시가 유리할 것인지 수시가 유리할지 정말 잘 계산하셔야, 더구나 이 정도 계산하셔야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더 유리하게 잘 나오겠지? 이 점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멘탈 깨지지 않고 정시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계산하셔야 돼. 정시를 집중하면서 멘탈이 언제 깨지냐면 아이들이 일단 육모 때, 3학년 육모 때 멘탈이 한번 깨집니다. 육모 때. 그때 멘탈이 한번 깨지고, 그 다음 또 언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냐면 아이들이 수시로 막 합격하고 면접 준비하고 수시로 합격했다라는 그런 결과 발표물이 나올 때 또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 또 멘탈이 깨져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셔요.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그러한 노는 분위기에서도 정말 여러분 계획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는지 이런 점도 다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멘탈이 깨진 아이들이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생들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 진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가 40%가 확대가 되면서 고등학교 자퇴까지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정시 준비하겠다. 근데 그 아이들 정시 준비 제대로 못 하더라고. 왜? 진득이 앉지를 못하고 놀기 바쁘다 보니까 한참 놀았고 놀다가 공부하는 공부가 되겠어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좀 튼튼히 좀 철저히 거기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과 기초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생기부 검토 제발 소리 하지 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나이스 올라가서 아쉬워해. 나이스 올라가서 아쉬워. 그 수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로 검토하려 차보를 고1 들 분명 당연히 여러분들 생기부를 어떻게 하든 물론 모르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제발 학교에서 생기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뭘 작성해오라고 하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단지 학교 활동이 아닌 여러분의 활동과 역량이 생기부에 부각되어 있는지 그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와 교과에서도 서류 평가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많은데 정말 입시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입시는 제가 항상 보니까
뭐 학생이 많든 적든 간에 입시는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0 지금 뭐 거기 4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재학생이 가장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료가 가장 적고 재수생이 가장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힘들었는데 입시는 항상 똑같은 패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대로 꼼꼼히 자기 할 일 하면서 내신 챙기면서 자신의 역량 최대한 보여주기 생계비를 잘 꾸려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1들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